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팰리세이드 하우스에 나와서 팰리세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바뀐 부분들을 짚어드리면서 설명해드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팰리세이드는 2018년 12월에 나와서 국내 대형 SUV 지평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모델인데 팰리세이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SUV들은 이제 중형 SUV 정도가 패밀리 SUV의 마지노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팰리세이드가 출시가 되면서 대형 SUV로 넘어가는 추세가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간 대형 SUV는 크기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형 SUV를 주차할 때 너무 고민이 많다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팰리세이드가 인기를 얻고 그리고 공간이 큰 모델들이 괜찮다, 실생활에서 운전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인기에 힘입어서 팰리세이드가 첫 번째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전면부가 바뀐 점을 짚을 수가 있겠는데 그릴과 이 램프를 일체화 시킨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가 그릴이고 여기부터가 이제 주간주행 등 그 아래로 헤드램프가 자리하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그릴의 색깔이 완전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 현대차 로고까지 완전히 검정색으로 칠하면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커스터마이징이나 아니면 뭐 캘리그라피 트림이라서 이런가 라고 했더니 이게 기본형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바뀐 디자인이 너무 그릴이 커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간주행 등의 모양도 조금 바뀌었는데 주간주행의 그 폭이 되게 넓어졌죠. 그리고 그 밑에로 보시면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부분까지 만들어졌고 이 안에 세 발로 들어가는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는 기존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 등이 이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히든 라이팅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릴과 일체감 있는 모습으로 투싼에서도 보여줬던 건데 그런 특징이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에서도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뀐 부분을 또 짚어드리면 이제 휠이 지금 20인치 휠인데 새 신규 휠입니다. 신규 디자인이고 이전에는 없었던 디자인의 휠이기 때문에 이제 부분 변경 모델에 이제 적용된 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디자인이 저는 썩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에나 들어갈 것 같은 모양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는데 왜 이런 디자인을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디자인이 이게 20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커서 그런지 멀리서 봐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후면으로 와 있는데 후면 디자인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보고 계셔서 그러면 캘리그라피 트림의 후면 디자인을 먼저 보면서 캘리그라피 트림에 대한 특징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로 와서 보면 전체적인 구성은 기존 팰리세이드와 동일합니다. 후진등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방향지시 등 그리고 미등이 좌우 끝단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쪽에 들어오는 불도 기존의 팰리세이드에서도 이쪽에서 불이 들어왔었던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부분경 모델에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범퍼 하단에 있는 이 스키드 플레이트의 디자인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스키드 플레이트가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분 변경이 되면서 이 스키드 플레이트를 일체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는 잘 안 당기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보면 약간 다크 그린의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색깔이 이름이 뭐냐면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이라는 색깔입니다. 이게 캘리그라피 트림에만 적용되는 신규 색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녹색을 조금 좋아하는데 이 차량의 이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그냥 검정색 차량을 뽑게 되면은 나중에 추후 관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의 색이 들어간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추후에 관리에도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이런 색깔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로 와보면 기본 모델과 차이점은 이 전면 그릴의 색상인 것 같아요. 딱 옆에서 지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프레스티지 트림 같은 경우는 다크 크롬이 들어가져 있고 캘리그라피 트림 같은 경우는 약간 기존의 인스퍼레이션에 사용했던 무광 크롬, 여기 위에다 크롬 도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그릴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면 기본 모델은 그냥 여기가 평평한 판인데 이 캘리그라피 트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선을 하나씩 집어 넣어줘서 삼각형 모양을 좀 더 넣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고급 모델인 캘리그라피의 그릴이 프레스티지 트림보다 뭔가 좀 더 너프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건 아마 미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렇게 뭔가 대형차면 대형차다 이렇게 크게끔 느끼는 것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보다
북미 시장에 좀 더 집중하는 현대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내 구성 자체는 기존 팰리세이드와 크게 차이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문을 열면서 확인한 디테일인데,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프레스티지 트림인데 손잡이의 색깔은 지금 캘리그라피 트림에서 보던 것 같이 무광크롬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레스티지 트림에 들어가 있는 그릴의 디자인이 커스터마이징 품목을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디테일 때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트렁크 적재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델은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이제 보게 되면 3열까지 있는 SUV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7인승을 제공을 하고 8인승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하단에 꽤 깊은 공간이 있고, 원래는 여기에 이제 소화기랑 이제 펑크 스리킷 같은 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3열 시트를 전동으로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폴딩을 하게 되면 꽤 넓은 적재 공간을 자랑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2열 시트는 폴딩만 전동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전동이 아니라 그냥 끈을 잡아 당기는 방식, 그냥 버튼을 누르면 끈을 잡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고, 스피커는 크렐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3열에 대한 고려도 많이 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USB 타입C 포트도 있고, 폴딩 리클라이닝 기능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심지어 열선까지 달아놨죠. 3열에 대한 배려가 엄청나다, 대단하다라는 점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 좌석에서도 전동으로 리클라이닝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열선 시트, 그리고 USB 타입C 포트 하나를 마련을 해뒀습니다. 3열 머리 윗공간에 이렇게 송풍구까지, 무풍 송풍구라고 했었죠. 처음에 팰리세이드 나올 때 그 부분 적용을 해줬고, 실내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인치 계기판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져 있는 구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역시 기존에서 보던 것 같이 약간 나비형, 아반떼나 그랜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이 송풍구 디자인도 보게 되면 원래는 송풍구가 이렇게 그냥 뚝 잘려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다면 가운데부터 오른쪽 끝 조수석 앞에까지 이렇게 일체감 있게 연결을 하면서 이 점이 변화한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 적용되어져 있는 이 밝은 색상의 베이지 시트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베이지 시트를 선택하는 비율이 좀 낮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화사한 실내를 만들어 줬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고, 제가 타자마자 봤던 거는 이 레그 서포트가 아이오닉 5에서 보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이 레그 서포트가 운전석에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게 주행 중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겠지만, 편안한 휴식을 취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디테일까지 마련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마사지 시트도 있고, 받침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까지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트를 눕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의 재질 자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버튼이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광 플라스틱이 아니었는데, 이 무광 플라스틱의 느낌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조기 부분도 변화를 했는데, 공조기를 이렇게 제가 조절을 해보면, 이게 그랜저나 최신에 있는 제네시스 차량에 적용되는 것과는 디자인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요것도 직관적이고 버튼의 크기가 커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랜저에 들어가는 이 공조기 조작부는 터치로 돼서, 그리고 그래픽까지 나와서 굉장히 화려하고 보기에 좋네 라고 생각은 들 수 있지만, 실제로 조작을 했을 때는 약간 버튼의 크기들이 조금씩 작아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팰리세이드는 이 터치 디스플레이 공조기를 넣어주면서 이 버튼의 크기를 키워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조작하기 편리하다라고 느껴지는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 조작부, 기어 노브 조작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P는 여기 따로 빼놨고, R, N, D는 이제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적용을 했는데, 저는 이 방식은 R이나 D는 이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좀 당기거나 이런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분께서 이제 버튼식 기어 조작하다가 주차 중에 사고를 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는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드라이브 노브는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각각의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바뀌게 되고 당연히 1열 시트는 열선과 통풍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큰 커버를 마련을 해서 큰 수납 공간까지 마련을 한 점, 그리고 이 옆에 보게 되면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바로 옆에 컵홀더가 있어요. 이 컵홀더를 제껴서 그냥 일반적인 수납 공간으로도 쓰다가 나 컵홀더가 필요해 라고 하면 이렇게 제껴서 컵홀더로 쓸 수 있는 그런 디테일까지 챙겼습니다. 여기에 베질리스 타입의 룸미러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대신에 이렇게 분리형 썬루프를 적용을 해줘서 이거는 마치 미니밴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수납 공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열로 와서 2열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수동으로 조작될 수 있는 이 선커튼 마련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 제가 지금 2열에 앉아 있는데 2열 시트는 리클라이닝은 물론 이렇게 슬라이딩도 가능합니다. 가장 뒤로 밀었을 때는 제 주먹 한 2개에서 2개 반 정도 들어가는 무릎 공간 확보하고 있고, 헤드룸도 보게 되면 주먹 하나가 간신히 껴서 들어가거나 이 정도면 꽤 넉넉한 헤드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공조기도 2열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2열 승객을 위한 통풍 시트 3단계로 조절되는 통풍 시트 있고, 열선 시트도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2열의 공조 시스템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USB Type-C 포트가 1열 등받이 좌우에 각각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도 가운데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2열에 앉은 승객들도 편안하게 충전 포트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프레스티지 트림은 8인승 시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캘리그라피 트림은 7인승 시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2열 시트가 캡틴 시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의자만 이렇게 각각 개별 시트로 마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점이 차별점인 것 같고, 이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생겼죠. 윙 타입이라서 이런 식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트림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모델을 원한다라고 하면 VIP 트림도 마련이 되어 있죠. 가죽의 질감 역시도 만족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이 이 캘리그라피 트림은 이쪽에 카메라가 하나 더 있죠. 보통 후방 카메라가 이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면에 캘리그라피 트림은 이 위쪽에 카메라가 하나 더 위치해져 있죠. 이 점은 제가 저기 멀리 일단 자료 사진으로 넣어 드리겠지만 디스플레이 룸미러가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울식 룸밀러보다 짐을 가득 실었을 때나 2, 3열에 후열에 사람이 탑승했을 때 쾌적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 살펴보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별도로 시승 차량을 받아서 좀 더 디테일한 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